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 기자들이 모여서 취재 뒷이야기를 쏟아내는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태 본부장, 백경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백브리핑 첫 방송이 있었는데요. 아니, 밤 10시에 게시된 영상이 한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조회수 500회를 넘었어요. 사실 유명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조회수 500은 껍시겠죠? 금방 넘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큰 성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백브리핑 첫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부장님부터? 역시 언론은 제 목소리를 내야 시청자들이 좋아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백브리핑의 그런 호응은 언론의 제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주로 다루는 내용이 좀 이게 그 정치든 아니면은 이게 그 행정이든 좀 무거운 주제가 많습니다. 네. 우리 백브리핑이 그 주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설명을 드렸다라는 것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보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몇몇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진경님 재밌게 잘 봤습니다. 세 분 이야기 듣다가 시간 금방 가버렸어요. 홍준표 시장님 진정 공무원다운 시장이 돼주세요. 웅님과 뭉자님은 백브리핑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기대됩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백브리핑에서는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막말 어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홍준표 시장의 막말은요. 방송이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시면 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막말이 이 정도야 하고 놀라실 겁니다. 제가 혹시나 영상을 끝까지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 먼저 해드리면요. 한 언론사 사장을 향해서 요즘 많이 씨부리고 있더라. 또 한 언론사 신임 본부장에게는 나 잘 알지? 제대로 해. 그리고 어느 모임에 불참한 이철우 도지사를 향해서는 내 중학교 1년 후배야. 나한테 꼼짝도 못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홍준표 대구시장의 막말의 도가 정말 갈수록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공사석을 떠나서 거침없이 내뱉는 홍준표 시장의 말투가 상대에겐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파워풀한 홍 시장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계속 내지르고 있는데요. 대구 언론의 현실, 대구 오피니언 리더의 현실들은 이런 홍 시장의 막말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지난 2월 22일 밤입니다. 대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대구 경북 발전 협의회 정기 모임이 열렸는데요. 여기에서는 현재 한 42개 되는 그런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자, 여기서 홍준표 시장이 자리에 앉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대구 MBC 사장 안 왔냐? 안 왔다고 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MBC가 요새 많이 씨부리고 있다. 참 그렇게 있어도 내가 개의치 않고 두고 보고 있다. 이런 특유의 독설을 내뿜었는데요. 제가 욕을 잘 안 하는데 홍준표 시장 덕분에 이런 좀 험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씨부린다는 말이 자기에 대해서 좀 함부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거거든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방금 진행 기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이번 대구 경북 발전 협의회 2월 22일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기관 단체장들이 공식적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네. 홍 시장이 언론 기관 또 언론인에 대해서 막말한 이 발언 내용은 단순히 MBC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서 그리고 또 연합뉴스는 해당 언론이죠. 그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떻게 보면 해당 기관이나 당사자가 네. 또는 시민단체가 고소고발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이 발언을 막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백브리핑이 보도되고 난 뒤에 2월 22일 열렸던 대구 경북 발전 협의회에서 네. 홍 시장이 내뱉었던 막말, 망언의 수준에 가까운 막말들이 진위 여부를 가려서 책임질 거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다음. 진위 여부는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인이 이제 시인을 해야지. 증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인 여부를 떠나서 네네.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네네. 거고 이제 사실 이제 홍 시장의 막말은 이게 한두 해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 차례 되고 왔고 이게
거의 뭐 몇십 년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저는 시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대구 시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배자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뭐 지배자이자 독재자이자 그런 것들을 따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앞서 소개해 주셨던 뭐 중국의 대구 굴기를 따라한 대구 굴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일리 있는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아니 또 문제가 있어요. 이 또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된다 하셨는데 너무 많은 증인이 있기 때문에 한 참석자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문제 제기는커녕 오히려 지역을 대표하는 한 신문사 사장은 거의 뭐 홍준표 시장에 대한 용비어천가 수준의 시장 덕담을 늘어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까? 용비어천가는 용비어천가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 나오는 게 용비어천가 따로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용비어천가도 뭐 이게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네. 건데 아니 뭐 사람들이 뭐 시장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다면 네. 그 용비어천가 부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없다고요? 네. 아니 할수 있는 권력자한테 줄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력자한테 줄 서는 게 당연히 하는 일들이잖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 이거 역으로 네. 예를 들어서 뭐 스픽스 대구가 여러 보도를 하고 있고 그에 네.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야 진짜 요즘 스픽스 대구 씨부리고 있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기분 아니 나쁘지 않습니까? 그 씨부리고 있다를 지금 저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네. 용비어천가를 어떻게 보냐라고 질문을 해서 아니요 용비어천간 할 수 있지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언론사 사장이 자리에 없으니까 뭐 좀 씨부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뒤에 나온 게 지금 어느 한 시장이 오히려 지적을 하지 못하고 용비어천가를 한 거 아닙니까? 정말 네.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다시 그 홍준표 시장 막말에 대해서 되짚어 보면 MBC뿐만 아니고 그 연합뉴스 대구 경북 본부장에게도 그 연합뉴스 대구 본부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얼마 잠깐만. 네, 잠깐만 제가 요거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그 홍 시장이 그 대구 MBC에 그 요새 많이 씨부리고 있는데 내가 개의치 않고 두고 보고 있다라는 말이 왜 이 말이 언론의 급박성 발언이냐 하면 연합뉴스를 대비해 보면 네. 알 수 있는데 이게 네. 되게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짧게 얘기를 할게요. 그 발언의 팩트를 위주로 그 대구 경북 본부장이 서울 본사에 있다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당시 홍준표 시장이 당 대표로 했을 때 정치부 출입 기자였어요. 네. 그런 인연을 거론하면서 나 잘 알지 제대로 이래라고 반말투로 이야기한 이 부분이 결국 이 연합 그 당시 참석했던 그 대구의 그 기관 단체장들은 어떤 그걸 지금 생각을 했냐 하면 연합뉴스가 그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직후에 비판 보도로 인해서 그 연합뉴스 구독료 연 1억에 가까운 돈을 내지 않겠다 세금 낭비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지금 본부장이 바뀌고 온 본부장한테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과연 그 본부장이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합뉴스가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컴퓨터에 직접 연합뉴스를 검색을 해서 기사를 보는 게 세금 낭비라고 이야기한 게 언론 보도가 됐다면 그럼 본인은 취임 이후에 대구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수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서 온통 자기 얼굴을 도배했다가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니까 오히려 그 전체적으로 자기가 나온 영상물을 다 내렸을 때 그건 세금 낭비가 아닌가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발언이 이 홍 시장이 망언에 가까운 막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번 발언에 제가 왜 중간에 끼어들었나 하면요. 여러 발언들을 이후에 짚어보겠지만 언론기관, 언론인에 대한 이 발언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연합뉴스 대구 경북 본부장이 바뀌게 된 이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이거 설명하셨잖아요. 사실 뭐 비판 보도만 설명해 주셨지 네. 그 부분이 어떻게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대구시청 삼격청사 내에 구내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자리를 따로 마련을 했고 거기 칸막이 쳐가지고 그때 제목에 별궁이 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제 기억에는 네, 별궁이라는 그런 네. 뭐 기사의 표현이 있어가지고요. 홍준표 시장이 그 연합뉴스에게 주는 구독료, 통신사에게 주는 구독료 한 연 1억 원을 안 주겠다라고 하고
그에 대해서 연합뉴스가 홍 시장한테 사과를 했죠. 그리고 다시 지금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구독료는 다시 네. 대구시가 주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지금 홍 시장이 언론을 꽉 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판 보도를 하면 씨부린다 그러고 비판 보도를 하면 구독료를 해제를 하고 광고를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언론을 소나기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자, 이 참 당대표 할 때 자기 당대표 할 때 정치부 기자했던 사람이 지금 연합뉴스 신임 대구 경북 본부장으로 와서 뭐 잘해 알아서 해 나 알지 이렇게 반말 형식으로 호통을 쳤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적인 자리와 공적인 자리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여기 뭐 대구 경북 발전 협의회는 네, 아마 이게 뭐 직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공식적인 자리인 네. 거죠. 근데 사적인 자리에 쓸 수 있는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하고 네.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가 이미 분리 안 됐다는 점에서 이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배자 맞다라는 거죠. 이게 공적인 자리도 내 안에 있는 분이라는 거고 제가 이게 좀 찾아왔습니다. 혹시 지배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가지고 지배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 조직, 사물 등을 자기 의사대로 복종하게 하여 다스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외부의 요인이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 시민, 뭐 공무원, 뭐 기득권 카르텔 모두 자기한테 복종해서 하게 해서 내가 다스린다라는 부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 백 기자 말씀대로 그 지배자의 그 권력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유권자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홍 시장은 그 당시 투표할 때 43% 그냥 광주 다음에 전국 7개 그 시도단체 시도 가운데서 16등을 한 거예요. 43%. 자, 저 참여 그러면 일단 50%는 그 꼴찌가 누군지 아세요? 광주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광주는 민주당, 여기는 국민의힘 이 자체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역민들의 이 보수에 대한 성향을 반영을 하는 자치단체장이라면 말은 그 사람이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기가 조금 안 맞는 보도를 비판 보도를 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는요. 결국은 이 지역민들을 저는 무시를 하는 저 사람밖에 무시를 넘어서 그 일종의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열성 지지자들은 홍준표 TV 콩카콜라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라고 사이다 발언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대다수 지역민들은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과연 정말 가뜩이나 언론도 보수화가 된 시점에서 크게 지역에는 그 홍 시장을 비판하는 보도보다는 그래도 홍 시장이 힘을 실어주는 또 지역을 잘 이끌어 달라는 바람에서 좀 이래 어떻게 보면 홍보성 보도가 많이 나가는데도 그 대구 MBC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몇 가지 비판 보도를 갖고 그 씹어린다 아니면 두고 본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연합뉴스처럼 다 지역이 그 대구시의 어떤 형태로든 그 행사나 이런 예산을 받아서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자기는 시민 예산을 갖고 아까 지배자 권력을 남용한다는 거예요. 지지자가 반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지난번 투표율과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홍준표 시장의 지금 권력은 유권자로부터 나온다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구 MBC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거짓을 보도한 것도 아니고 네. 기자가 느낀 그대로 해석하는 그대로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씨부린다라는 표현한 것은 그것을 듣는 네. 시민들한테도 그것을 말했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난 2월 22일에 있었던 대구 경북 발전 협의회에서 그 언론사를 향한 막말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막말이 언론사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네. 동료 정치인들과 광역 단체장까지 이게 번지고 있는데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서 나온 네. 이야기입니다. 이날 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타겟이 됐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철우는 중학교 1년 후배인데 내게 꼼짝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 장소 협의회에 참석했던 몇몇 참석자들의 입에
증언으로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데 이 증언들이 이철호 지사한테도 전달이 됐다고 해요. 네. 이철호 지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중학교 1년이 아닌 2년 선배이긴 한데 점점점이라고 사실 팩트가 아닌 것을 네. 그 홍 시장이 그 그렇지. 자리에서 말했다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뭐 이철호 지사의 답이 홍준표 시장에게 옮겨졌다고는 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참석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과 도지사가 똑같은 광역단체장인데 어떻게 후배라고 해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꼼짝 못한다 이런 말을 해서는 진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네. 거를 토로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참석자는 본인은 원내대표, 당대표, 대선 후보, 뭐 도지사, 국회의원 5선을 거쳤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 듯이 행동한다라고 평가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분만 3분이에요. 네.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안했겠습니까? 자, 어느 한 분이 말한 격이 다르다. 난 너희들과 격이 달라. 이거 백경록 기자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네. 부분인데 이 경북도지사를 진짜 어린애 취급한 거 아닙니까? 그 뭐 경북도지사든 뭐 그게 뭐 국회의원이든 우리 네. 홍 시장님 그 사람을 가리지는 않아요. 네. 뭐 도지사라서 크게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권력자의 언어가 무섭다라는 거는 권력자의 언어를 사람들이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데올로기와 생각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홍 시장의 이러한 스타일이 대구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전달되고요. 그리고 그 이 주변에 홍 시장 주변에 이제 그 권력 카르텔이 형성됐잖아요. 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권력 카르텔의 이 생각이 전파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도 되고 사람을 조롱해도 되고 멸시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전파되면 결국에는 대구시 전체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 광역자치단체장을 우리가 그 리더로서 그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불행이라고 보는 게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 그 홍 시장의 공사 구분 못하는 그 발언을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그건 대구 공식 유튜브에도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네. 지난번에 지금도 그 광역자치단체장끼리 그 경북 그 이철호 지사에 대한 사적 그 관계를 이야기했죠. 네. 공식 협상에서. 그리고 그 당시 그 기자 출입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그 하나 그 태양광 발전 3주 유치할 때 어떻게 유치했는가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홍 시장은 내가 그 하나의 그 사적인 인연으로 네. 내가 그 김성현 회장을 설득을 해서 유치를 했다라는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그 수성 알파시티에 그 디지털 그 저기 산업 그 육성 비전 선포식을 할 때 그 당시 그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네. 그 이 차관이 여기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에서도 내 학연을 강조하면서 내 후배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판단해 봤을 때나 홍 시장이 정치적 어떤 경험, 경륜 이게 결국 그 지역사회 발전,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속내를 알고 보면 그 당시 그 2차관은 대구뿐만 아니고 광주, 부산도 가서 다 같이 디지털 산업 육성 선포식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기부가 대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전국적으로 같이 했던 일을 갖고 마치 또 자기 학연, 지연 또 자기 개인적 인연을 통해서 마치 대구 경제에 먹거리 하는데 자기가 스포트를 했다. 뭐 네. 이런 형태의 견디차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적 드러내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공사가 구분 안 되는 조금 전에 제가 그 사람의 그 말은 인격을 나타낸다 했는데 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떤 품격이나 품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구분 못한 이거는요. 결국 아무리 본인이 정치적 어떤 경륜을 뛰어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홍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그 저기 행위가 아닌가 그런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하루에 10분 정도만 써가지고 페이스북에 네. 중앙정치 관련된 글을 많이 남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들으면 뭐 본다면 이해가 가고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같은 경우는요.
설에 정치인들이 막 인사한다고 현수막을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도 남겼습니다.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거짓 공적을 써서 현수막을 내걸거나 뭐 이례적인 설날 인사로 전국이 현수막 몸살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환경오염의 또 주범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적은 저도 뭐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1월 달에 그 당대표 후보 선거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할 때는요. TK 지역에 적당한 뭐 정치인이 없다, 후보자가 없다 이런 것들로 또 강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렇게 뭐 동료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막말을 내뱉는데요. 지난해 7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취임식장에서 대구 국회의원들을 싸잡아서 욕했다고 하는데요. 한 참석자가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옆에 한 국회의원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구 국회의원 놈들 다음 공천 때 싹 다 바꿔버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참 듣고 있던 현직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다면 직접 사적으로 만나서 좀 더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데 면전에다가 대고 다음 공천 때 싹 다 물갈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동료의식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렇게만 접근을 하면 예의 없고 도덕 없고 뭐 이런 사람으로 네. 뭐 비상식적인 그런데 국회의원도 다 바꿔야 돼. 이 단어 있잖아요. 네. 시민들은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죠. 열광하게 되고 그러니까 홍 시장이 내뱉는 말 한마디에 이게 연호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 홍 시장의 언어는 전쟁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언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 갈라치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배를 공고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언어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생긴다는 부분에서 이게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지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도 사실 공천에서 국회의원들이 물갈이가 되고 하면 또 새로운 바람이 일고 대구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사실 수도권에서 TK 국회의원들 아는 사람 있을까요? 뭐 주호영 현 원내대표 그리고 지난 그 비대위 활동했던 김상원 의원 그리고 또 이번 최고위원회 지명직으로 들어갔던 강대식 의원 말고는 뭐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시민들이 아는 아니 국회의원이 몇 명이 조금 전에 그 얘기 나왔던 대로 그 홍시당의 정치적 사이다 발언은 저는 그 대구 광역시장 취임 이후에 한번 페이스북 정치한 언론 보도를 봐요. 항상 강자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정치적으로 약자인 사람한테만 이렇게 그 그렇죠. 막말을 쏟아내는 네. 거 그게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고문으로서 조금 이렇게 그 당내 어떤 정치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균형 시각을 갖고 이렇게 한 번은 그래도 대통령실의 어떤 국민들의 정서가 위반되거나 또 정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 번씩 얘기를 해주고 네. 또 아니면 정말 지역 국회의원들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얘기는 물갈이 찬성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항상 사이다 발언을 하는데 약자만 골라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홍 시장의 그 자체 어떻게 보면 캐릭터다 볼 수 있으니까 그 제가 대통령이 안 된 이유도 하나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약자한테 강한데 또 약자한테 강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해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수위 회단식 때 어떤 그 경제단체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구의 중심 산업이었던 섬유업계에 대한 지원을 잘해서 섬유 산업을 키워달라라고 발언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구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섬유업계가 뭘 했냐 이렇게 호통을 쳤는데 네. 그래도 이 단체장은 좀 받아쳤어요. 자기는 섬유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쳤다고 하는데 참 이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도 머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편으로는 일관되게 흘렀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유 산업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몰락했는지라는 과정이 사실은 대구시의 근현대사의 중심을 흐르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을 홍 시장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고 사실 섬유업계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기 그 섬유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디자인으로 바꾸고 뭐 디자인 진흥원 뭐 등등등의 센터를 만들고 했던 그런 정책들이 실패했다라는 거는 좀 정확하게 짚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우리가 이 현상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대구 지역이 되게 폐쇄적이고 그 갑갑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시 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시민 민주주의, 시민의 권리, 그 다음에 시민이 가져야 되는 것들을 좀 이게 성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홍 시장 들어와서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 또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백브리핑에서 시민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알지 못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막말 어록들을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뭐 뉴스나 보도된 것도 없고 방송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백브리핑에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사실 홍준표 시장은 지금 대구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기와 급이 다르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몸은 대구시장에 있지만 마음은 거의 뭐 용산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말들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저희가 백브리핑에서 아무리 소리친다 해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홍준표 시장이 만나는 사적이건 공적이건 그런 자리에서 말은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백브리핑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네. 마칠 것 같아서 저한테 한 30초 마칠 것 같았어요. 네, 그저 한 30초만 좀 네. 그 발언 좀 안 됩니까? 이게 그 막말 이 거친 발언들을 쏟아내는 거는 분노가 가슴에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뭐 나와 이야기를 해요. 그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저는 이제 두 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요. 어쨌거나 좀 경험도 많으시니까 과연 홍 시장이 그런 막말 거친 의사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낼 그런 가슴 속의 분노가 왜 지역에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할까? 나는 짧은 생각에 그래도 이분이 정치적으로 어려웠을 때 두 번씩이나 대구의 민도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원도 다시 복귀가 됐고 또 단체장이 됐으면 좀 체질적으로 신경세포가 홍 시장을 봤을 때는 대구를 사랑한다. 와, 저 사람들은 정말 대구를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공경에 빠졌을 때 살려준 정말 구세주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단체장이나 무슨 언론인이나 보는 사람마다 그래 독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는 거는 결국 이 지역 사람들한테 이제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늘 홍준표 시장이 뭐 검사업 시절부터 해가지고 갑의 위치에 있었다. 네. 갑의 관계에서도 늘 갑의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메시지를 냈을 때 환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에 가서 보면요 댓글에 홍준표 건강하라 영원하라 뭐 다음 대통령은 홍준표 이렇게 찬양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착각에서 좀 깨셔라. 네. 현실을 자각하셔라. 네. 현실이 뭐냐? 지난 대선 때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대선 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 대통령 후보 자리까지 내준 이것이 홍준표 시장의 현실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그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해석은 뭐 여러 네. 가지로 가능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네. 이렇게 막말하고 시민을 조롱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그리고 뭐 경제계를 이제 우습게 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당선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나는 시장이 되고 나는 도지사가 되고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과정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이 막말 퍼레이드가 계속 진행되게 했던 요인이 되지 않나 싶고 하여튼 저희는 뭐 격이 다른 백브리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맞아요. 오늘 백브리핑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막말 어록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홍 시장이 지금 사석이건 뭐 공석이건 만나는 사람에게 막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백브리핑이 아니면 아마 다른 언론사에서는 말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대구 시민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백브리핑 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